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유통 의류 담당하고 있는 서현정입니다. 내년 이제 2024년 유통 그리고 의류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워낙에 유통업체들이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매크로와 좀 같은 방향성을 보이면서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국내 소비 경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수출 회복에 의한 경기 모멘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이제 민간 그리고 고용이 좀 견조하게 버텼었고, 그리고 좀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좀 민간 소비를 좀 지탱을 했었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 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역신장폭을 축소시키면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 중심 좀 회복 국면에서는 내수나 유통업체들 주가는 좀 방어주 특성상 시장 대비 좀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2024년 소비시장 특징에 맞는 좀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소비시장 특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가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좀 불황형 소비, 그리고 내구재보다는 좀 더 서비스나 레저 위주로 좀 소비가 중심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통시장 내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 채널의 좀 시장 재편이 좀 관전 포인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소비 지표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좀 확대가 되었었던 이제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뭐 금리, 고금리, 또 이제 부동산 등의 좀 자산 가치 하락들이 좀 재차 불안 요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물가가 다시 3% 후반대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도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상승 추세에서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도 9월부터 하락 전환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 소비율하고 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수출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후행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타나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부터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소비 시장 특징이 소비의 둔화인데, 2024년도 소매 판매는 4%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별로 보게 되면 면세점이 그래도 기저효과로 30%를 가장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률 7%로 그 다음 순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점포수 확대로 이제 5% 정도의 외형 성장이 좀 위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소비 이상 좀 성장률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각각 한 2% 정도 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좀 소비가 둔화가 되고 아직 안 좋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합리적인 좀 저가형 구매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의 좀 하향화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좀 채널은 이제 필수품 중심의 좀 저가형 채널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마트나 슈퍼에서도 뭐 노브랜드나 다이소와 같은 좀 초저가 슈퍼마켓, 그리고 화장품 채널에서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백화점보다는 온라인이나 올리브영 같은 채널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 시장의 특징은 사실 이제 해외여행 재개인데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전이나 가구 같은 좀 대형 내구재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패션이나 식품, 이제 아웃도어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에 좀 성장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효과들은 점차적으로 내년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나 이제 뭐 재화 소비는 좀 더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사실 뭐 내국인 아웃바운드나 이제 중국인이나 해외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로 보면 각각 뭐 300%, 뭐 800%씩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2019년 대비해서는 원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소비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에 나타날 수 있는 소비시장 특징이 이제 온라인 시장 재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이제 8%대로 올해 급격하게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쿠팡이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확대를 시킨 상황이고, 그 외에 뭐 이베이 코리아나 뭐 스타컴, 컬리, 오아시스 같은 업체들은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사실 뭐 금리 상승에 의해 이자 비용 부담 확대, 뭐 전반적인 소비
둔화로 인해서 좀 부가적인 요인들이 좀 온라인 시장 성장률을 제한시키는 요인이었지만 내년에는 다시금 이제 온라인 투자가 좀 더 일어나면서 온라인 시장의 재편 또는 경쟁 구도 변화가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0%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국 인바운드 600만 명까지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QA 증가에 의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바운드 지표라든지 실적이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통 채널 내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듯이 뭐 중국 소비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면세 채널의 선호도, 뭐 객단가 이런 뭐 산업의 좀 구조적인 요인이나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좀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채널입니다. 백화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사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채널로서 좀 추가적으로 실적 저하 리스크가 내년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사실 백화점들은 지금 고정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 임계치가 좀 더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사실 세 가지 불안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뭐 해외여행으로 소비가 이전이 되는 거, 그리고 명품이나 의류 소비 등 백화점의 주요 카테고리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실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백화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낮게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소비 심리와 같은 좀 매크로 지표 아니면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대부분 면세점 사업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등 불확실성 요인이 변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점 성장률 같은 좀 실적 변동이 될 때 이제 숫자를 좀 더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게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트와 슈퍼입니다. 사실 마트랑 슈퍼는 백화점보다는 좀 더 경기 민감이 덜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뭐 소비 패턴 변화라든지 이제 온라인 침투 같은 이제 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제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식료품 중심 제한적인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식품 온라인 성장률이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침투 영향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워낙에 이제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에는 뭐 점포수 축소 아니면 점포 리뉴얼, 뭐 영업시간 단축 이러한 사업 효율화 작업을 다 완료해 두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조정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포당 매출 성장률이 1%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점포수 효과가 4%포인트 성장률을 견인을 하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이 5%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고 대형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좀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제 동일점 성장률, 그러니까 점포당 매출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편의점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 추정치 상승에 의해서 추세적인 주가 모멘텀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채널입니다. 이제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메이저 공산품 시장에서는 이제 쿠팡이 압도적으로 MS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나 이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철저히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랑 좀 성격은 다르지만 네이버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이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신규 비즈니스나 사업 모델을 좀 바꾸면서 뭐 수익성보다는 좀 차별화된 MD를 가져가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쓱싹닷컴 같은 경우에도 뭐 식품 중심으로, 롯데온 같은 경우에도 뭐 명품이나 패션,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올리브영, 그리고 이제 뭐 패션에서 무신사 같은 업체들이 좀 버티컬 플랫폼 업체들이 좀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의 관건은 이제 이러한 성장세를 쿠팡이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년에 온라인 시장을 볼 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쿠팡의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을 앞둔 이커머스 업체들의 투자와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온라인 시장 성장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의류를 말씀을 드리면 의류는 사실 유통업체들보다 사실 가장 경기 변동성이 크고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뭐 둔화가 될 때 뭐 후행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그 주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업체들이랑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언더슈팅 국면을 맞지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업황 회복 시기를 좀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브랜드보다는 OEM 업체들의 업황이 좀 더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빠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OEM을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의류 소매 판매랑 의류 소매 재고를 보게 되면 재고 사이클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고 미국 소비가 이제 회복이 돼서 얼만큼 판매 강도가 셀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일정 부분의 리스토킹이 내년에는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의 2년 가까이 신규 의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OEM 업체들로 이제 신규 오더 증감은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좀 더 업황이나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명확한 이제 OEM 업체들을 좀 더 내년에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유통 내에서는 최선호주는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선호주로는 GS 리테일이랑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아시고 명확하겠지만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국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높은 영업 레버리지로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확하게 좀 다이고 위주에서 개별 FIT 위주로 이제 중심으로 판매가 전환이 되면서 신해면세점 영업이익률 못해도 한 5, 6%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은 2,500억, 뭐 증이익으로 보게 되면 60% 가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한세지를 말씀을 드리고 차선호주로는 사실 긴 호흡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섬 같은 내수 브랜드 업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지력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이나 실적 측면 가장 뭐 가시성이 높기도 하지만 사실 업황과 무관하게 최근 한세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좀 벤더 콘솔리데이션이라든지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 체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업황만 좀 크게 회복한다고 하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실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황 회복이 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매출 2조 원, 올해 대비 16%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7% 증액하면서 영업이익률 거의 9% 넘는 수준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랑 의류 전반적인 내년의 소비시장 특징과 그리고 업황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탑픽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